평생을 우리는 속아왔습니다. 나의 전우들이여. 꿀처럼 달콤하지만 아편처럼 치명적인 거짓말. 우리가 아직 그 풋내나는 소년이었을 적부터 아랫도리가 처음으로 꿈틀거리며 낯설고 즐거우면서도 죄스러운 감각을 가져다 주었을 때부터 우리 귓가에 속삭여진 거짓말 말이요. 존경하는 어른들, 도덕훈자들이 우리에게 말했소. 그 행위, 우리가 골방의 어둠 속에서 추는 그 고독한 춤이 더럽다고. 그것이 전기를 빨아먹고 의지를 갉아먹으며 눈 밑을 검게 하고 등을 휘게 만드는 악마라고. 그것은 철없는 젊은 날의 나쁜 버릇이며 성숙의 문턱을 넘은 어른, 남편, 아버지, 그리고 집안의 기둥이라면 마땅히 끊어내고 버려야 할 열병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믿었소. 참으로 순진하게 믿었소. 우리는 억누르려 애썼고 본능이 솟구칠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으며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 행위를 박멸해야 할 적으로 여겼소. 하지만 이보시오. 그들 중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으드는 진실이 있소. 수천 수만 번의 도덕적 설교보다 더 중요한 진실 말이오. 그것은 바로 60고개를 넘어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 마른 강물처럼 깊은 주름이 새겨졌을 때 그 고독한 춤은 단지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그것은 과실이 여전히 가지에 매달려 있고 잎사귀가 아직 열정의 색으로 물든 찬란한 황금빛 가을과 모든 나뭇가지가 앙상하고 생명의 수액이 멈춰버린 차가운 혹독한 겨울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선일 수 있소. 나는 30년 넘게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방에서 당신들과 같은 남자들과 마주 앉아왔소. 나는 단지 의사가 아니오. 나는 고의 신부이며 그들이 평생을 함께한 아내에게조차 감히 털어놓지 못했던 가장 은밀한 고백을 들어주는 사람이오. 나는 밖에서는 왕국을 건설하고 상업계에서 비바람을 부르던 왕들이 정작 자신의 내면 왕국, 즉 자신의 몸 안에서는 작아지고 무력해지며 길을 잃는 것을 보았소. 나는 방치와 어린 시절부터 심어진 수치심,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온 잘못된 이해가 낳은 조용한 결과들을 목격했소. 나는 너무나 많은 선량한 남자들이 심각한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배우지 못했던 것들, 사회적 편견이라는 시멘트 아래 묻혀버린 비밀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보았소. 왜냐하면 적나라한 진실은 이렇기 때문이오. 대부분의 나이든 남자들은 그 춤을 잘못된 방식으로 추거나 더 나쁘게는 마치 비밀의 화원으로 가는 문을 닫아버리듯 완전히 멈춰버리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만지는 방식, 그 리듬, 그 빈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춤을 출 때의 마음가짐이 당신의 호르몬, 심장, 그리고 심지어 뇌까지 빚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오. 그렇소. 하나의 단순한 행위가 부주의하고 영혼 없이 행해질 때 발기부전, 우울증, 그리고 전립선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소. 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존중과 자각을 갖고 행해질 때 그것은 테스토스테론을 촉진하고 수면을 개선하며 당신의 혈관계, 즉 생명력을 실어 나르는 강들을 항상 넘실대고 살아있게 만들 수 있소. 이것은 단지 쾌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오. 쾌감은 가지 위에 핀 한 송이 꽃일 뿐이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무 전체, 즉 뿌리요. 이것은 기능을 보존하고 기계가 녹슬지 않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이오.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오. 그리고 이것은 노화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 주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신경계, 잊혔던 감각의 오솔길에서부터 노화와 맞서 싸우는 것에 관한 것이오. 잠시 후 나는 당신들에게 이 고독한 춤에 대한 7가지 비밀, 60이 넘은 모든 남자가 수십 년 전에 배웠어야 할 비밀들을 공유할 것이오. 하지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오. 만약 당신의 일상 습관 중 하나가 더 나은 건강,
더 나은 기분, 그리고 더 강력한 생명력의 열쇠를 쥐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겠소. 나와 함께 하시오. 당신이 곧 듣게 될 이야기는 당신의 앞으로의 10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오. 계속하기 전에 아직 하지 않았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시오. 그렇게 하면 인생의 2단계에 있는 남자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과학과 진정성에 기반한 건강에 대한 깊은 통찰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 주시오.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 주시오. 당신의 피드백은 제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 자, 이제 시작합시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문제가 생긴 후에야 비로소 듣게 되는 첫 번째 진실부터, 왜냐하면 당신이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스스로 해결해온 그 방식이 익숙하고 심지어 무해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요. 하지만 60 이후 한때는 평범해 보였던 그 습관이 조용히 당신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할 수 있어. 바로 여기서 나이 든 남자들이 자기 위안에 관해 저지르는 가장 간과된 실수부터 시작하겠소. 그것은 미묘하고 조용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소. 첫 번째 비밀 영혼 없는 춤은 무감각과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차나 술 한 잔을 앞에 두고 더 많은 남자들이 서로 용기 내어 이야기하고 공유했으면 하는 것을 말해주겠소. 수년 동안 수백, 아니 수천 명의 나이 든 환자들이 내 진료실에 들어왔소. 그들은 조용히 앉아 보이지 않는 수치심을 안고 눈은 나무 바닥을 향했으며 목소리는 마치 벽에도 귀가 있는 듯 두려워하는 속삭임에 불과했소. 그리고 잠시 대화를 나누며 어색함의 얼음벽이 녹기 시작하고 신뢰가 쌓이면 나는 아주 사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죠. 선생님, 아직 혼자서 그 행위를 하십니까? 거의 언제나. 무거운 침묵이 흘러왔소. 방 안의 공기가 짙어지는 듯 했지. 그는 마른 침을 삼켰소.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소. 그리고 수년간 억눌려온 둑이 터지듯 고백이 흘러나왔소. 네, 선생님. 하지만 더 이상 별 느낌이 없습니다. 혹은 다른 버전으로.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끝을 보지 못합니다. 아주 특별하고 아주 강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요. 또는 내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말, 조용한 비극 전체를 함축하는 그 말, 마치 제 몸이 느끼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선생님, 죽은 땅 같아요.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그 행위를 해왔던 방식, 도둑처럼 서두르고 기계적이며 정신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이 조용히 그들의 몸을 기능장애, 즉 감정적 마비의 길로 훈련시켜왔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끔찍한 파괴력을 갖고 다가왔소. 영혼 없는 춤은 단지 나쁜 습관이 아니오. 그것은 신경 조건화의 반복, 고리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서둘러 스스로 해결할 때마다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있고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매거나 화면 속에 자극적이고 가짜인 이미지에 고정되어 있소. 당신은 오직 한 손, 수천 번 반복된 익숙한 움직임, 강하고 건조한 압력만을 사용하오. 당신의 유일한 목표는 빨리 해소하는 것이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뇌에 위험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오. 당신은 신경계에 이런 메시지를 새기고 있는 것이오. 흥분은 오직 이 매우 구체적이고 강하며 빠른 과정에서만 온다. 그리고 불행히도 우리 뇌는 아주 빨리 배우는 학생이지만 새로운 것을 다시 배우는 데에는 아주 게으르오. 자,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당신의 감각, 역치가 올라가오. 술을 마시는 것과 같소. 처음에는 한 잔만 마셔도 알딸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2잔, 3잔, 심지어 한 병을 다 마셔야 그 느낌을 얻게 되어. 당신의 아랫도리도 마찬가지요. 그것은 굳은 살이 박이요. 예전과 같은 약간의 느낌이라도 얻으려면 더 강한 자극,
더 큰 압력, 더 기이한 기술을 요구하게 돼요.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시작돼요.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 부드럽고 애정 어린 접촉, 살과 살의 부드러움에 반응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지요. 왜냐하면 그 자극들은 당신의 뇌가 익숙해진 것에 비해 너무 약하기 때문이요. 그것은 마치 맵고 짠 음식에 익숙해진 사람이 이제 담백하고 섬세한 음식이 아주 싱겁게 느껴지는 것과 같소. 당신은 친밀함을 피하기 시작하오.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 다르고 너무 느리고 너무 진실하며 당신이 익숙해진 충격을 주지 않기 때문이요. 당신은 그녀 앞에서 실패할까 두려워하오. 그리고 바로 이때 손실이 실제로 퍼지기 시작하오. 단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면에서도 나는 남자들이 실망감, 자책감, 수치심, 심지어 우울증의 악순환에 빠져 자신의 몸이 고장났다, 한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소.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들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니오. 단지 잘못된 방향으로 과도하게 훈련되었을 뿐이오. 그것은 마치 재능 있는 음악가가 오직 시끄럽고 단조로운 한 곡만을 연주하도록 배운 것과 같소? 이제 섬세한 교향곡을 연주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는 당황하게 되는 것이오. 하지만 이것이 최악의 부분이며 나는 당신들이 이 말을 똑똑히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하오. 당신이 변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고집할 때 당신이 잃는 것은 단지 섹스만이 아니오. 아니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잃소. 당신은 자신감을 잃소. 당신은 파트너와의 연결을 잃소.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당신 자신과의 연결을 잃는다는 것이오. 당신은 움츠러들기 시작하오. 당신이 진정으로 소유한 유일한 신전인 당신 자신의 몸과의 관계가 차갑고 낯설어지오. 당신은 접촉을 피하오. 당신은 가까움을 피하오. 당신은 거울을 보며 그 속의 남자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당신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 고립감은 훨씬 더 어두운 곳으로 가는 문이 돼 감정적 거리감, 우울증, 심지어 인지저하의 초기 징후까지 나는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수없이 보았소. 당신이 치르는 대가는 단지 침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있소. 그것은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방식에 다른 사람의 눈을 더 이상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방식에 있소. 이제 나는 당신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오. 맙소사. 나는 당신들을 깨우기 위해 여기 있소. 왜냐하면 좋은 소식은 당신의 몸은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오. 신경계는 치유될 수 있소. 황무지처럼. 그것은 다시 개간되어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소. 하지만 그것은 자각, 인내, 그리고 이 고독한 춤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하오. 더 느리고, 더 의식적이며, 더 연결된 춤. 단지 감각뿐만 아니라 감정과도 연결된 춤. 고독한 춤은 적이 아니지만 영혼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은 운전대를 잡지 않고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는 것과 같소. 조만간 당신은 어딘가에 처박히게 될 것이오. 그리고 당신이 손상을 깨달았을 때 수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소. 하지만 이보시오. 대부분의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소. 영혼 없는 춤이 손상을 일으키는 동안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바로 눈앞에 숨어 있다는 것이오. 더 조용하고 더 흔한 것. 그리고 그것은 사회에서 미덕으로 칭송받기까지 하오. 다음 비밀에서 나는 당신들에게 왜 60 이후의 고독한 춤을 전혀 추지 않는 것이 당신의 건강을 안에서부터 조용히 파괴하는 바로 그 행위일 수 있는지 보여주겠소. 만약 당신이 아직 여기 있고 이 통찰이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당신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하시오. 자, 계속합시다. 다음에 당신이 들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소. 영혼 없는 춤이 당신의 정원을 황무지로 만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교활하고 위험한 적이 있소. 그것은 미덕이라는 이름의 망토를 걸치고 있기 때문이요. 그 적은 바로 침묵이요. 완전한 침묵, 포기, 정원으로 가는 문을 닫아 걸고 열쇠를 버리며 특정 나이가 지나면 그 안의 꽃들은 더 이상 돌봄이 필요 없다고 믿어버리는 것. 사회는 그것을 칭송하고 종교는 그것을 찬미하오. 사람들은 그것을 원숙함, 고결함이라 부르오. 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말하기 위해 여기 있소. 그것은 거짓말이오. 치명적인 거짓말. 왜냐하면 60 이후의 고독한 춤을 전혀 추지 않는 것은 미덕이 아니기 때문이오. 그것은 자기 방치의 한 형태이며 당신의 건강을 안에서부터 조용히 파괴하는 행위요. 이 침묵의 비극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인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진 한 남자가 있어. 그를 이민호 교수라 부릅시다. 그는 68배 은퇴한 문학교수였소. 평생을 시와 소설의 은유를 분석하며 보낸 존경받고 과묵한 남자. 그의 말은 늘 세련되었고 몸짓은 늘 품위가 있었소. 하지만 그는 영혼의 문제가 아닌 육체의 문제로 나를 찾아왔소. 그가 말하기에는 너무 세속적이라 느끼는 문제였지. 그는 하룻밤에 5번, 때로는 6번씩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나야 했소. 약하고 머뭇거리는 소변 줄기. 결코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 그는 골반 깊숙한 곳, 남성성의 바로 그 뿌리에서 압박감, 팽만감, 심지어 둔한 통증을 느꼈소. 그는 그것이 단지 노화가 찾아온 것, 피할 수 없는 신체의 쇠락이라 생각했소. 그는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소. 그는 내 질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소. 그의 머뭇거리는 소변 줄기와는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질문이었지. 그의 증상을 들은 후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물었소. 교수님, 마지막으로 출정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그는 눈을 깜박였소. 그의 지적인 얼굴에 당혹감이 뚜렷했지. 그는 마치 내가, 의사가 수도승에게 세상의 쾌락에 대해 묻는 것처럼 내 질문의 갑작스러움과 세속성에 충격을 받은 듯 했소. 그는 헛기침을 했소. 여러 해 전입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듯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소.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 나이의 남자들은 그런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바로 저 대답 속에 수백만 남성들의 정신을 감염시킨 세기의 거짓말이 있소. 당신이 생일 케이크 위에 특정 숫자 67에 도달하면 모든 공장의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영구 폐업이라는 팻말을 걸어야 한다는 믿음 말이오. 하지만 이것이 내가 그 존경받는 교수에게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오. 당신이 출정을 멈출 때 당신의 생산 공장은 멈추지 않소. 당신의 전립선, 그 작지만 강력하게 안쪽에 숨어있는 밤톨만 한 기관은 계속해서 일하오. 그것은 계속해서 생명의 씨앗을 키우고 운반하도록 설계된 귀한 액체를 생산하오. 그리고 그 액체가 정기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소 증발할 수는 없잖소. 그것은 바로 그 근원에 축적될 것이오. 그것은 당신 몸 안에 정체된 저수지를 만들 것이오. 당신의 왕국을 가로지르는 시적인 강을 상상해 보시오. 흐름이 원활하고 댐의 수문이 정기적으로 열릴 때 강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퇴적물을 가져다 주고 모든 것이 신선하고 풍요롭소. 하지만 당신이 강을 막고 댐을 쌓고 다시는 수문을 열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소? 강은 고인 연못이 될 것이오. 물은 탁해지고 정체될 것이오. 쓰레기와 찌꺼기가 쌓일 것이오. 강둑은 물의 압력에 침식될 것이오. 그리고 머지않아 그 고인 연못은 쇠락의 악취를 풍기는 질병의 온상이 될 것이오. 당신의 전립선도 똑같소. 그것은 액체를 무기한으로 저장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소.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때 그것은 저항할 것이오. 붓고
염증이 생기고 자극을 받을 것이요. 바로 그때 당신은 이 교수가 묘사했던 증상들을 느끼기 시작하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약한 소변 줄기, 불쾌한 팽만감. 그것은 막혀버린 강, 무너지기 직전인 대매 구조 요청이오. 대부분의 남자들은 노화를 탓하지만 실제로는 과부하와 압력을 받고 있는 시스템인 것이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지요. 전립선 내의 만성염증, 즉 고인 연못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전립선암 발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소. 지금 내가 금욕이 암을 유발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오. 하지만 나는 규칙적인 출정의 환경을 정화하고 잠재적인 독소를 씻어내며 전립선을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염증 환경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 규칙적인 고독한 춤은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질 때 단지 쾌락의 행위가 아니오. 그것은 정화, 청소의 행위요. 그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댐의 수문을 열어 강물이 세차게 흘러 축적된 모든 찌꺼기를 씻어내도록 하는 것과 같소. 당신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마다 당신은 단지 긴장을 푸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남성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에 대한 필수적인 유지보수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오. 당신은 당신의 신전을 씻어내고 있는 것이오. 하버드 대학의 한 크고 권위 있는 연구는 거의 3만 명의 남성을 수년간 추적하여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소. 한 달에 최소 15번 출정하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이오. 21번, 그 숫자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원칙을 보여주오. 이 시스템은 사용되고 순환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 그것은 유리진열장에 전시된 골동품이 아니오. 그것은 흘러야만 하는 강이오. 이 교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대화를 나눈 후 그가 자신의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한 후 변화가 일어났소. 그는 결정을 내렸소. 그는 다시 자기 자신을 만지기 시작했소. 육체적 욕망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소? 자기 관리 때문이었소? 자신의 몸에 대한 존중 때문이었소? 그는 고독한 춤을 다시 추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는 자신의 강을 맑게 유지하기 위한 의식처럼 천천히 의식적으로 그 행위를 했소. 그리고 점차 그의 증상은 개선되었소. 압박감이 줄었소. 더 이상 여러 번 깨지 않아도 되니 잠도 더 잘 잤소. 그리고 그 이상으로 그의 눈 속 무언가가 다시 빛나기 시작했소. 그는 아내와 함께 묻었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되었소. 그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본능을 존중하는 것이 그녀의 기억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소. 오히려 그것이 그녀가 분명히 그가 살기를 바랐을 충만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이것을 방치하는 대가는 단지 몇 번의 불면의 밤이 아니오. 그것은 만성적인 불편함이오. 어쩌면 필요 없었을 약들이오. 미래의 수술들이오. 그리고 그렇소. 그것은 가장 무서운 질병에 대한 더 높은 위험일 수 있소. 이 모든 것이 단지 당신 나이의 남자는 자신의 건강에서 이 부분을 더 이상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믿음, 거짓말 하나 때문이요. 당신은 당신의 심장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은 당신의 혈압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요. 그런데 왜 당신은 이 신성한 신전을 방치하는 것이오, 이제? 만약 내가 당신들에게 남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인 수치심, 즉 수년간의 죄책감, 침묵, 자기 자신을 만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실제로 육체적 증상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다음 비밀이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감정적 억압과 육체적 쇠락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게 되면 아마도 당신은 다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몸을 보지 않게 될 것이오. 이 춤은 단지 기계적인 것이 아니오. 그것은 영혼에 관한 것이기도 하오.
많으와는 나이 든 남자들의 가슴 속에는 나의 전우들이여 어떤 특정한 침묵이 살고 있소. 그것은 잔잔한 호수의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라 봉인된 무덤의 죽음 같은 침묵이요. 나는 내 진료실에서 항상 그것을 보오. 그것은 그들이 하는 말에서가 아니라 감히 하지 못하는 말에서 드러나오. 내가 친밀한 습관에 대해 물을 때 그들의 시선이 다른 곳, 벽에 어떤 불확실한 한 구석을 향하는 방식에서 자기 위안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때 마치 보이지 않는 짐이 얹힌 듯 무의식적으로 어깨가 축 처지는 방식에서 어색하게 웃어넘기거나 서둘러 날씨나 축구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거나 혹은 무심한 척하는 목소리로 나에게 말하는 방식에서 말이오. 선생님, 그건 제가 더 이상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렸을 때나 하는 짓이죠. 이제 늙었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하지만 평생을 영혼의 조용한 선율에 귀 기울여온 나는 그 말 뒤에 숨은 속뜻을 들을 수 있소. 고통스러운 진실을 듣소. 그들이 원해서 멈춘 것이 아니오. 욕망이 꺼져버려서가 아니오. 이 험난한 인생길 어디에선가 계속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며 존경받는 남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배웠기 때문이오. 그들은 거짓말에 중독되었고 그 독은 뼛속 깊이 스며들어 그들의 왕의 홀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마비시켰소. 그리고 솔직하고 가차지 없이 말하건대 이런 종류의 수치심, 조용하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이 수치심은 오늘날 당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하고 잔인한 세력 중 하나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만지는 행위가 더럽다, 죄악이다, 나약하다고 불리던 시대와 문화 속에서 자라왔소. 당신들은 부모님, 선생님, 혹은 당신들이 존경했던 어른들에게 벌을 받거나 조롱당하거나 당황스럽고 굴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졌소. 그리고 그 초기의 메시지들은 당신들이 성장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소? 아니요. 그것들은 단지 지하로 숨어들었을 뿐이요. 그것들은 당신의 신경계에, 기억의 어두운 구석에, 당신의 뼛속에 숨어 당신이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된 지금까지도 조용히 당신과 당신 자신의 몸과의 관계를 형성해 왔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조용한 후퇴요. 왕이 자신의 왕국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요. 당신은 육체적 접촉과의 연결을 끊기 시작하오. 비록 당신의 영혼이 그것을 갈망하며 부르짖고 있음에도 말이오. 당신은 욕망, 생명의 가장 원초적이고 신성한 그 본능을 부적절하고 감추고 억눌러야 할 어떤 것으로 보기 시작하오. 당신은 자신에게 손을 뻗는 것을 멈추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조건화되었기 때문이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단절은 감정적인 것을 넘어 생물학적인 것이 도어. 왜냐하면 이것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오. 고독한 춤을 포함한 건강하고 규칙적인 육체적 접촉은 매우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정신 건강을 지원하오. 당신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만질 때 당신의 몸은 행복 호르몬 칵테일을 분비하오. 그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하여 마음속 폭풍을 잠재우오. 그것은 보상과 동기부여의 호르몬인 도파민을 촉진하여 삶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하오. 그것은 신뢰와 연결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길러내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더 가깝게 느끼도록 돕소. 그것은 심지어 수면, 기분, 그리고 인지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돼. 그것은 당신을 항상 균형 잡히고 행복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자연적인 보약이며 신경화학의 교양곡이요. 하지만 수치심은 그 모든 것을 파괴하오. 수치심은 독이며 파괴자여. 그것은 당신의 근육을 긴장시키오. 스트레스 호르몬을 급증시키오. 당신이 더 이상 인식조차 못하는 죄책감과 자책의 반복고리를 마음속에 만들어내오. 수치심은 스트레스 요인이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는 나의 전우들이여.
조용한 살인자여. 그것은 불안, 우울증, 심장병, 면역기능 장애, 심지어 치매와도 관련이 있소. 나는 72살의 박지훈이라는 환자가 있었소. 그는 긴 결혼 생활 끝에 막 이혼했소. 그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았고, 큰 건강 문제도 없었지만 그는 기진맥진했고 무감각했으며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소. 그는 생명력이 모두 빨려나간 집처럼 보였소. 그는 10년 이상 다른 사람과도 혼자서도 어떤 성적 활동도 없었다고 말했소. 저는 그저 인생의 그 장이 닫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지. 그리고 그의 말 아래에서 나는 조용한 슬픔을 들을 수 있었소. 섹스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소. 자기 자신을 잃은 슬픔이었소. 그는 자신의 집, 자신의 몸 안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이오. 우리는 함께 아주 천천히 노력했소. 약도, 급격한 변화도 없이 단지 그를 다시 그의 몸과 연결시키기 위한 간단한 연습들 뿐이었소. 판단도, 죄책감도, 기대도 없이 나는 그에게 숨결의 춤에 대해 몸의 각 부분을 느끼는 법에 대해 가르쳤소. 나는 그에게 목욕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따뜻한 물이 피부 위로 흐르는 것을 진정으로 느끼고 비누의 질감을 느끼도록 격려했소. 나는 그에게 잠자리에 들 때 간단한 행동, 즉 자기 자신을 껴안는 행동을 하도록 격려했소. 자기 몸의 온기를 느끼도록. 처음에는 그는 매우 어색해했소. 정말 이상합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지. 하지만 그는 절망의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했소. 몇 주 후 무언가 변했소.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변화였소. 그는 허리를 조금 더 펴고 걷기 시작했소. 잠을 더 잘 잤소. 다시 웃기 시작했소. 작은 미소였지만 진짜였소. 혈압이 내려갔소. 그는 수리된 것이 아니었소. 그는 다시 연결된 것이오. 추방당했던 왕이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한 것이오. 그것이 바로 수치심이 당신들에게 요구하는 대가요. 그것은 당신의 생명력을 매일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앗아가오. 그것은 당신을 속여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믿게 하오. 욕망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만지는 것은 나약함의 행위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소. 당신은 자신을 친절함과 존엄성과 목적으로 만지기에는 결코 너무 늙지 않았소. 당신은 온전함을 느끼기에 결코 너무 늙지 않았소. 당신의 몸은 신전이며 당신은 그 신전에서 예배할 모든 권리가 있소. 그리고 만약 수치심이 그렇게나 많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면 호르몬 감소가 불에 기름을 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오? 왜냐하면 다음 진실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가오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는 진실이기 때문이오. 당신의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당신이 늙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 아니오. 당신이 당신의 성적인 자아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멈출 때 그것은 더 빨리 감소하오. 당신이 욕망과 쾌감의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출 때 몸은 이 공장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해석하고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오. 그리고 일단 호르몬 균형이 기울기 시작하면 그것은 당신의 선욕보다 훨씬 더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치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 사는 방식을 바꾸오. 그것은 결단력, 날카로움. 사람들이 흔히 남성미라고 부르는 그것을 앗아가오. 그것은 사자를 양으로 바꾸오. 이것을 관능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수치심은 잔인한 간수와 같아서 왕 당신의 욕망을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가두오. 이 간수는 왕에게 그가 죄인이며 햇빛을 볼 자격이 없다고 말하오. 왕은 수년간의 감금과 정신적 고문 끝에 그것을 믿기 시작하오. 그는 약해지고 우울해지오. 그리고 왕이 약해지면 온 왕국 당신의 몸도 함께 쇠락하오. 병사들 테스토스테론은 싸울 의지를 잃고 농부들 에너지는 더 이상 일하고 싶어 하지 않소.
온 왕국이 어둠과 절망에 잠기오. 존중하는 마음으로 판단 없이 자신을 만지는 행위는 바로 왕에게 열쇠를 건네주고 지하 감옥의 문을 열며 그에게 이렇게 명하니 이렇게 말하는 행위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왕이 해방되고 다시 햇빛 아래로 걸어 나올 때 온 왕국은 부활할 것이요. 병사들은 용기를 되찾을 것이요. 농부들은 다시 즐겁게 밭으로 나갈 것이요. 그리고 왕국은 다시 한번 강력하고 생명력 넘치게 될 것이요. 그러니 나의 전우들이여, 당신 내면의 간수와 마주하시오. 당신이 배워온 거짓말에 도전하시오. 수치심의 족쇄를 부수시오. 당신의 왕을 해방시키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왕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당신의 여왕, 그녀 또한 그녀의 진정한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탐험할 것이오. 만약 당신이 아직 여기 있고 이것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여전히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하시오. 자, 이제 4번째 통찰로 계속합시다. 이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루. 대부분의 남자들이 너무 늦어버렸을 때, 자신의 왕국이 황폐해지고 왕좌의 망각의 먼지가 두껍게 쌓였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소. 60이 넘은 모든 남자가 부끄러움이나 의심 없이 명확하게 들었으면 하는 것이 있소. 나의 전우들이여.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호르몬이 아니오. 그것은 남자의 정수요. 그것은 당신의 혈관을 흐르는 독한 술이며 가슴 속에 불꽃이고 사자의 포효요. 그것은 에너지, 힘, 동기, 자신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수백만 년 동안 인류를 존속시켜 온 원초적인 본능, 즉 선격의 원천인 연료요.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들에게 거짓말을 했소. 그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단지 나이 때문에 하루의 끝에 해가 지는 것처럼 바꿀 수 없는 자연의 법칙처럼 서서히 감소한다고 말했소.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절반에 불과하오. 절반의 진실은 완전한 거짓말만큼이나 위험하오. 이것이 내가 당신들과 같은 왕위를 잃은 왕들과 수십 년간 마주 앉으며 배운 진실이오.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하는 남자처럼 사는 것을 멈출 때 테스토스테론은 더 빨리 감소하오. 당신 내면의 뜨거운 마그마 흐름 같은 성적 에너지가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며 수년간의 수치심과 비활동 아래 묻혀버릴 때 당신의 몸, 그 현명한 왕국은 스스로 남성성의 조절 손잡이를 낮추기 시작하오. 그것은 이 왕은 더 이상 왕홀이 필요 없다는 차가운 메시지를 보내오. 그리고 자원을 재분배하기 시작하오. 호르몬의 방향을 바꾸고 혈류를 늦추고 단지 생존이라는 더 중요한 일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오. 당신의 근육은 위축되기 시작하고 뱃살은 잃어버린 충만함의 무덤처럼 커져가오. 잠은 설치게 되고 그리고 당신의 기질,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었던 그 날카로움, 그 기백이 사라지기 시작하오. 당신이 늙어서가 아니오. 당신의 몸이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살아있으며 여전히 갈망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상기받지 못하기 때문이오. 나는 이르른 셋에 은퇴한 소방관 박충훈 씨를 기억하오. 충훈은 한때 힘과 존재감의 화신이었소. 그가 방에 들어서면 공기가 묵직해지는 듯했소. 그는 죽음과 맞서 이겨낸 자의 조용한 자신감, 자연스러운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소. 하지만 그가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소.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어깨는 축 처졌으며 마치 그의 뼈대가 더 이상 몸을 지탱할 힘이 없는 것 같았소. 그는 피곤했고 그의 눈에는 공허함이 있었소. 선생님, 제가 더 이상 저 자신 같지가 않습니다. 그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소. 그냥 느려지고 있는 거겠죠? 나이 탓이겠죠? 느려진다. 그 표현, 나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들었소. 그것은 나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더 고통스러운 진실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요.
나는 그의 검사 결과를 보았소. 그의 테스토스테론은 임상적으로 결핍으로 간주되지 않을 만큼 간신히 높은 수치였소. 마치 벽난로에서 가물거리는 불씨 같았지. 그리고 내가 그에게 성적 활동, 즉 육체의 춤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그저 지친 듯 고개를 저었소. 더 이상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믿음, 바로 저기, 그것이 진정한 위협이오. 달력 위의 숫자가 아니오. 당신이 당신의 성생활을, 당신이라는 존재의 살아 숨쉬는 부분으로 더 이상 보지 않는 그 순간이오. 그 비밀의 화원을 황무지로 내버려 두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왕이 스스로 왕자를 버릴 때, 왕국은 쇠락을 피할 수 없소. 나는 충운이 서서히 다시 연결되도록 도왔소. 다른 누구와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잊혔던 왕국으로 돌아가는 여정. 우리는 간단한 실천으로 시작했소. 수치심도 성과에 대한 압박도 없이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 것뿐. 나는 그에게 고독한 춤에 대해 가르쳤지만 기계적이고 서두르는 해소 행위가 아니었소. 그것은 발견의 의식이며 자기 자신의 욕망과의 대화였소. 나는 그에게 시간을 갖고 신성한 공간을 만들라고 말했소. 촛불을 켜고 잔잔한 연주곡을 틀라고. 좋은 윤활제, 예를 들면 따뜻한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여 피부 위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 미끄러움, 그리고 달콤한 향기를 느껴보라고. 눈을 감으라고. 외부의 이미지, 화면 속의 가짜가 아닌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기억하고 상상하라고. 당신이 처음으로 여인을 만졌을 때의 감각을 기억해 보시오. 나는 그에게 말했소. 단지 이미지가 아니라 감각을. 당신 손가락 아래 그녀 피부의 부드러움, 당신이 얼굴을 묻었을 때 그녀 머리카락의 향기, 당신이 예민한 곳을 건드렸을 때 그녀의 가느다란 신음을. 그 기억들이 단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살 속 하나하나에 스며들게 하시오. 당신의 몸이 갈망받고 갈망하던 그 감각을 기억하게 하시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만질 때 나는 계속했소. 보물, 유산을 만지듯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시오. 당신이 잊고 있던 민감한 부위들을 재발견하시오. 단지 왕의 홀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땅 전체를, 사타구니의 부드러운 살, 아랫배, 그리고 발가락 끝까지도 다른 리듬, 다른 압력을 시도해 보시오. 때로는 전이처럼 느리고 애틋하게, 때로는 절정처럼 강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대화로, 마음과 몸 사이의 춤으로 만드시오. 당신의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반응하는지 귀 기울이시오. 그 후 몇 달 동안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났소. 그것은 단지 서류 위의 숫자들이 아니었소. 그 사람 자체가 변했소. 그의 자세가 변했소. 그는 다시 허리를 꼿꼿이 폈소. 임무에 나설 준비가 된 소방관처럼. 그의 목소리는 무게감과 울림을 되찾았소. 그는 다시 역기를 들기 시작했고 손 안에 차갑고 묵직한 쇠의 감각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고 힘이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한다고 내게 말했소. 그리고 그의 눈? 그가 이야기할 때, 특히 울타리를 고치거나 아내를 위해 새 책장을 짜는 것과 같은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은 다시 빛났소. 보시오. 몸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반응하오. 그것은 충실하고 민감한 연인이요. 당신이 당신의 성생활을 무시하고 죽은 것처럼 대할 때 당신의 테스토스테론은 귀 기울이고 또한 서서히 꺼져가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깨우고 당신의 비밀 정원에 관심과 존중으로 물을 줄 때 비록 고독한 접촉을 통해서일지라도 당신은 당신의 뇌, 당신 몸의 모든 세포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오. 나는 아직 이것이 필요하다. 나는 아직 느끼고 싶다. 왕은 아직 죽지 않았다. 왕자는 아직 주인이 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재상인 뇌는 수년간 어두워졌던 시스템들을 다시 켜는 것으로 응답할 것이요. 그것은 공장의 생산을 강화하라고, 군대에 더 강해지라고 명령할 것이요. 이것은 단지 빈 이론이 아니오. 과학이 이것을 증명했소.
연구들은 성적 자극 후에 비록 혼자일지라도 테스토스테론이 단기적으로 증가함을 보여주었소. 우리는 성적인 상상, 육체적 참여, 심지어 기대감 데이트 전의 설렘, 뜨거운 밤에 대한 기대, 이 호르몬 조절, 기분, 그리고 동기부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소. 당신의 몸은 쾌감에, 연결에, 현존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소. 그것은 정교한 악기이며 성적인 행위는 바로 연주자가 음을 연주하는 방식이요. 당신이 그것에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 당신이 악기를 구석에 먼지 쌓이게 내버려 둘 때, 그것 또한 서서히 당신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을 것이오. 기타줄은 느슨해지고 소리는 조화를 잃을 것이오. 치러야 할 대가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높소. 낮은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피로와 성기능 장애와만 관련된 것이 아니오. 그것은 심장병, 당뇨병, 인지저하, 우울증, 심지어 더 짧은 수명과도 관련이 있소. 그것은 단지 검사지 위의 숫자가 아니오. 그것은 당신이 삶 자체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명의 징후요. 그것은 당신이 타오르는 정도의 척도요. 가물거리는 불씨인가? 아니면 활활 타는 횃불인가?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신이 얼마나 멀리 자신에게서 표류했는지를 돌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까지 결코 모른다는 것이오. 해안은 너무나 멀어졌소. 그들은 육지의 맛을 잊어버렸소. 그들은 고요하고 영혼 없는 바다 위에서의 표류하는 삶을 받아들이오. 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말하기 위해 여기 있소. 항상 돌아갈 길이 있소. 안개 속에서 항상 희미하게 빛나는 등대가 있소. 그리고 그것은 약이나 수술로 시작되지 않소. 새로운 연인을 찾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소. 그것은 죄책감이나 판단 없이 당신의 공간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 자신의 몸과의 연결을 되찾는 것으로 시작돼요. 이것은 당신이 여전히 게임에 참여하고 있음을, 왕이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음을, 비록 그의 왕홀이 때로는 명령을 따르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생물학에 상기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오. 이 재연결의 행위, 이 고독한 춤은 바로 왕좌를 다시 닦는 행위이며 왕이 돌아왔음을 온 왕국에 알리는 행위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당신을 놀라게 한다면, 만약 자신을 만지는 행위가 내면의 왕을 다시 깨울 수 있다는 생각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내가 다음에 공유할 것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시오.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보다 더 중요한 것, 왕권의 가시적인 상징, 바로 그 자체인 왕홀이 있기 때문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신을 잘못된 방식으로 만질 때마다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것, 버려지고 있는 신성한 신전,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 제거는 거의 불가능하오. 함께 그 신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많은 나이든 남자들이 60 이후에 믿게 되는 조용하고 해로운 속삭임이 있소. 그것은 안개처럼 그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진실을 흐리오. 그것은 이러소. 내가 더 이상 출정하지 않는다면 내 무기가 여전히 날카로운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 말을 수없이 들었소. 자신의 기능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는 존경받는 남자들에게서 말이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필요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오. 그들은 전쟁이 끝나면 병사가 검을 벽에 걸어두고 녹슬게 내버려둬도 된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충분히 명확하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말해주겠소. 발기 기능, 즉 당신의 왕의 홀이 오만하게 바로 서게 하는 그 능력은 단지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니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소. 그것은 생명의 징후요. 그것은 당신의 혈류, 신경, 전도, 심혈관의 완전성을 들여다보는 창문이요. 그것은 당신의 수명에 대한 예언이요. 당신의 왕의 홀을 신성한 신전이라고 생각해 보시오. 돌이 아닌 부드러운 조직과 섬세한 혈관, 그리고 예민한 신경으로 지어진 신전 말이오. 이 신전은 특정한 의식, 즉 생명의 연결에 쾌감의 의식을 위해 설계되었소. 의식이 규칙적으로 행해질 때 신전은 보존될 것이요.
순례자들처럼 혈액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벽을 키우고 그것들을 부드럽고 탄력 있으며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해 산소와 영양분을 가져다 줄 것이요. 수도승들처럼 신경은 항상 깨어 있어 흥분의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요. 신전은 항상 따뜻하고 에너지로 가득 차 신도들을 맞이할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요. 나는 69살의 헤럴드라는 환자가 있었소. 똑똑하고 화려한 과거를 가진 남자였지. 하지만 그는 5년 혹은 6년 동안 그의 신전이 단 한 번도 방문받지 못한 채 지냈소. 어떤 의식도 행해지지 않았지. 그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그는 데이트를 하지 않았소. 그리고 그는 인생의 그 부분은 끝났고 신전은 영원히 닫혀야 한다고 생각했소. 헤럴드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의 몸이 그가 돌아오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저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이요? 아니요. 몸은 살아있는 실체이며 실용적인 왕국이요. 신전이 버려지면 그것은 그 신전을 영원히 보존하지 않소. 자원을 회수하기 시작할 것이요. 순례자들을 보내는 것을 멈출 것이요. 수도승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것이요. 시스템을 폐쇄할 것이요. 이것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왕의 홀은 몸의 다른 어떤 근육이나 혈관 구조와도 같소.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도, 그것은 자연에 흔들리지 않는 법칙이요. 사용하거나 아니면 잃어버리거나 규칙적인 발기의식이 멈추면 미시적인 수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신전 내부의 섬세한 연조직은 탄력을 잃기 시작하오. 너무 익힌 스테이크처럼 섬유화되고 뻣뻣해지오. 발기를 담당하는 미세한 혈관들은 경직되고 비효율적으로 변하오. 산소 공급은 감소하고 그리고 섬유화, 즉 연조직의 경화가 시작되어 그것은 마치 잊혔던 신전의 벽을 이끼와 거미줄이 뒤덮기 시작하는 것과 같소.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다시 의식을 행하고 싶어도 당신의 마음이 갈망해도 신전은 더 이상 예전처럼 응답하지 않을 것이오. 나이 때문이 아니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이오. 그리고 바로 이때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오는데 그 대가는 매우 비싸오. 규칙적인 발기가 멈추면 음경 내부의 평활근, 즉 피를 가두는 데 도움을 주는 특별한 근육이 위축되기 시작하오. 팽창을 담당하는 섬세한 혈관망은 비효율적으로 변하고 발기를 촉발하는 중요한 화학 분자인 질소산화물은 점차 감소하오. 그리고 이것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오. 이것은 당신이 성적으로 활동하려 노력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오. 그것은 생물학이오. 당신의 몸이 규칙적인 흥분과 팽창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간주하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은 단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 도어. 왜냐하면 몸이 그 능력을 잃을 때 마음도 따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이요. 자신감은 침식되고 자존감은 미끄러져 내려가오. 당신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당신이 한때 지녔던 정체성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오. 당신은 한때 쾌감을 선사하고 가장 깊은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남자였소. 이제 그 능력은 사라진 듯 보이오. 많은 남자들에게 이것은 위축, 우울증, 심지어 인지저하의 초기 징후로 이어지오. 나는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예방 가능하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소. 이것을 좀 더 관능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강한 발기는 단지 물리적 현상이 아니오. 그것은 생명력의 표현이오. 그것은 선언이오. 그것은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의 강은 여전히 세차게 흐른다. 나의 왕국은 여전히 강건하다고 말하는 것이오. 당신이 당신의 여인 앞에서 오만하게 바로 설 수 있을 때 당신은 그녀에게 단지 쾌감을 주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그녀에게 강한 남자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안정감, 안도감을 주는 것이오. 그녀는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에너지,
그 생명력을 느낄 수 있소. 그리고 그것은 어떤 기술보다 더 자극적이요. 반대로 당신이 할 수 없을 때, 당신의 왕의 홀이 부드럽고 머뭇거릴 때, 그것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내오. 쇠락의 메시지를. 그리고 당신의 여인은 당신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본능적인 수준에서 그것을 느낄 것이오. 그녀는 동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깊은 내면에서는 실망감, 막연한 슬픔이 스며들 것이오. 그리고 당신 또한 그것을 느낄 것이오. 자괴감과 거리감의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오. 자,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소? 당신은 당신의 몸에게 그것이 여전히 중요하며 이 시스템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상기시켜 줄 수 있소. 그리고 당신은 파트너 없이, 압박감 없이, 수치심 없이 그것을 할 수 있소.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질 때 고독한 춤은 단지 해소 행위가 아니오. 그것은 당신의 신전을 위한 운동 세션이오. 당신이 발길을 만들어낼 때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오. 정원의 물줄기 당신은 산소가 풍부한 피를 조직에 펌핑하여 그것들을 키우고 건강하게 유지하며 위축을 방지하고 있소. 귀한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소. 근육 단련하기 당신은 평활근을 움직이게 하여 그것들이 게을러지고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전투 준비 상태에 있도록 만들고 있소. 연결선 점검하기 당신은 뇌와 왕의 홀 사이의 신경 경로를 항상 원활하게 유지하여 명령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소. 이것은 쾌감 그 자체를 쫓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오. 이것은 당신의 육체적 건강과 정체성의 핵심 부분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이오. 발기 기능을 유지하는 행위는 당신이 여전히 참여하고 여전히 연결되어 있으며 여전히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당신의 몸에 보내는 것이오. 그것은 자존감의 행위요. 그리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오. 특히 사회가 특정 나이가 지나면 조용해져야 한다고 말할 때 침묵에 빠지기 얼마나 쉬운지 이해하오. 하지만 침묵에는 대가가 있소. 그리고 당신의 몸은 늘 기록하고 있소. 당신이 당신의 신전을 방치하는 하루하루가 썩어가는 벽돌 하나하나와 같소. 의식이 행해지지 않는 매주가 또 하나의 거미줄이 쳐지는 것과 같소. 이제 당신은 아마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오. 만약 발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신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얻고 유지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비활동보다 더 해로운 것. 대부분의 나이든 남자들이 그것이 자신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할 때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현대의 중독으로 이끌 것이오. 다음 섹션에서 우리는 어떻게 포르노그래피, 그렇소, 심지어 무해해 보이는 종류조차도 당신의 민감성, 흥분, 그리고 기쁨을 조용히 훔쳐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오. 그것은 마치 당신이 당신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려 애쓰지만 외부 세계의 가짜이고 시끄러운 이미지들이 그 신성한 공간을 더럽히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소.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보통 어둠 속에 남겨지는 것, 아무리 개방적인 남자라도 입에 올리기 부끄러워하는 주제, 특히 머리에 서리가 내렸을 때는 더더욱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소. 포르노그래피 말이오. 나는 그 단어만으로도 여러분 중 일부는 자리를 고쳐 앉거나 어쩌면 시선을 돌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면 부디 열린 귀와 판단 없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당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당신의 남성성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오. 이것은 도덕 강의가 아니오. 이것은 생물학, 신경화학,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환상이 우리의 신성한 신전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둘 때 치러야 할 덕에 대한 교훈이오. 나는 60, 70대의 남자들이 내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인 끝에 여전히 그런 것들을 본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소. 그들이 집착해서가 아니오. 그들이 병들어서가 아니오. 그들에게는 그것이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혼자 살고 일부는 이혼했고 일부는 사별했소.
그들은 강한 자극을 쫓는 것이 아니오. 그들은 연결을 혹은 적어도 연결에 대한 기억을 쫓고 있어. 그들의 고독하고 고요한 세계에서 컴퓨터나 전화기 화면은 살이 여전히 뜨겁고 욕망이 여전히 불타오르는 세계로 통하는 유일한 창이도. 그들은 그것이 단지 신기루임을 알면서도 사막의 나그네가 오아시스를 찾듯 그것을 찾소. 하지만 이것이 그들 중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오. 오늘날 접할 수 있는 종류의 포르노그래피, 인터넷에 넘쳐나는 그 콘텐츠의 홍수는 그들이 20살에 처음 접했던 아마도 낡은 잡지나 희미한 필름 조각이었을 그것과는 전혀 다르오. 한때는 정적인 이미지나 부드럽고 섬세한 시각적 암시였던 것이 이제는 고속, 초고도 자극, 즉각적인 만족의 폭풍으로 변했소. 그것은 더 이상 춤이 아니오. 그것은 공격이오. 그것은 더 이상 유혹이 아니오. 그것은 적나라한 전시오. 그리고 인간의 뇌, 특히 노화하는 뇌는 그 종류의 과부하를 후가 없이 처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소. 당신의 뇌를 섬세한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시오. 접촉, 입맞춤, 속삭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흥분은 부드러운 봄비와 같아서 천천히 정원을 적시며 모든 꽃이 서서히 피어나게 하오. 그것은 땅을 비옥하게 하고 더 풍요롭고 민감하게 만드오. 하지만 현대 포르노그래피는 산성비, 인공적인 홍수와 같소. 그것은 맹렬하고 쉴 새 없이 쏟아지며 강력한 화학물질을 동반하오. 처음에는 그것이 억지로 인위적인 화려함으로 꽃을 피게 할 수도 있소.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땅을 굳게 하고 뿌리를 침식시키며 자연스러운 봄비에 반응하는 정원의 능력을 죽여버릴 것이오. 이것이 신경화학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오. 당신이 그런 콘텐츠를 볼 때마다, 특히 극단적이거나 빠른 속도의 종류를 볼 때, 당신의 뇌는 동기, 보상, 그리고 쾌감과 관련된 화학물질인 도파민을 대량으로 방출하오. 그것은 인공적인 한방이오. 그것은 당신의 뇌에 이것이 최고야 라고 말하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초고용량 한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의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성이 떨어지오. 그것은 누군가의 귀에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아서 결국 그 사람은 귀가 먹게 되어 당신의 뇌도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의 자연스러운 자극에 무뎌지게 되어 그리고 비극은 시작되어 파트너의 단순하고 진실한 접촉에 흥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오. 그녀는 당신을 유혹하기 위해 사랑 가득한 춤을 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뇌는 그것을 화면 속에 비현실적이고 완벽하게 연출된 공연과 비교하고 있소. 당신은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더 많은 강도, 더 많은 새로움, 더 기이한 시나리오를 필요로 하기 시작하오. 그것은 단지 취향의 문제가 아니오. 그것은 당신의 신경망의 반복에 의해 재프로그래밍되고 무뎌지고 있다는 것이오. 그리고 왕국의 왕인 내가 인공적이고 과장된 자극을 기대하도록 조건화되면 충성스러운 신하인 몸도 따라가오. 당신의 왕의 홀은 반응성이 떨어지오. 더 이상 섬세한 암시에 쉽게 경례하지 않소.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명령을 요구하오. 절정은 더 어려워지오. 일부 남성들은 심지어 화면의 도움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고 실제 파트너와 함께 있거나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불가능한 포르노그래피 유발성 발기부전이라는 상태에 이르기도 하오. 그들은 자신의 환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오. 이것을 좀 더 관능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실제 여인은 결점이 있소. 그녀의 피부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몸은 처녀 시절처럼 탄탄하지 않을 수 있소. 하지만 그녀는 화면 속 어떤 배우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소. 바로 진실성이요. 그녀는 자신만의 향기가 있고 따뜻한 숨결이 있으며 대본에 없는 신음을 내고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보이오. 그녀는 탐험할 놀라움으로 가득 찬 미지의 땅이오. 그리고 그녀와의 연결은 주고받음의 양방향 춤이오. 하지만 포르노그래피는 일방통행로여. 그것은 당신을 수동적인 관객으로 만들고 당신은 줄 필요도, 노력할 필요도,
귀 기울일 필요도 없소. 그저 앉아서 차려진 자극을 받기만 하면 도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춤추는 법을 잊어버릴 것이오. 당신은 이끌고 응답하고 다른 사람에게 쾌감을 창조하는 법을 잊어버릴 것이오. 당신은 본성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연인이 될 것이오. 이것의 대가는 침실을 훨씬 넘어서 나는 남자들이 수치심, 불안, 좌절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보았소. 그들은 자신이 고장났다. 더 이상 남자답지 않다고 믿기 시작하오. 그들은 움츠러들고 패배감을 느끼오. 그리고 비극적으로 그들은 결코 점들을 연결시키지 못하오. 그들은 안도를 위해 가짜 연결을 찾기 위해 의지했던 바로 그것이 조용히 자신의 생명력, 민감성,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훔쳐가고 있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오. 그것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소. 마실수록 더 목이 마루. 하지만 이보시오. 이것이 내가 듣고 있는 모든 남자가 명확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오. 당신들은 고장난 것이 아니오. 당신들은 다시 훈련될 수 있소. 당신의 뇌는 60, 70이 지나도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소. 그것은 치유하고 재설정하고 진정으로 기반이 잡힌 흥분의 느낌을 재발견할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소. 하지만 그 치유는 당신이 용감한 결정을 내릴 때 시작되어 환상의 오아시스에서 걸어 나와 당신의 몸이 현실과 정력, 기준이 전부 현실과 다시 연결되도록 허용하는 결정. 현재의 감각에, 상상에, 그리고 그렇소. 심지어 침묵과도 나와 함께 일했던 일부 남자들은 30일간의 디지털 디톡스를 하기로 선택했소. 그들은 모든 형태의 인공적인 시각적 자극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했소. 그들은 처음 며칠이 금단 증상과 씨름하는 중독자처럼 극도로 어려웠다고 묘사했소. 마음은 텅 비고 몸은 죽은 것 같았다고. 하지만 이내 천천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소. 정원은 휴식을 얻었소. 땅은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했소. 그리고 작은 감각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소. 그들은 피부에 닿는 햇빛의 따스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딸기 한 알의 단맛을 진정으로 맛보기 시작했으며 침대 시트의 부드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소. 그리고 그들이 고독한 춤을 출 때 그들은 다르게 했소. 화면 없이 오직 어둠, 침묵, 그리고 그들 자신만의 기억과 상상만으로 그들은 더 노력해야 했소. 그들은 자신의 몸에 더 귀 기울여야 했소.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쾌감을 발견했소. 맹렬한 한 방이 아니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따뜻한 파도 같은 쾌감, 깊이와 감정이 있는 쾌감. 그들은 단지 목적지에 도달을 한 것이 아니었소. 그들은 하나의 여정을 경험한 것이오. 목표는 쾌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오. 결코 아니오. 목표는 그것을 되찾는 것이오. 그것을 다시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오. 단지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까지도 키우는 진실한 무언가를 느끼기 위한 것이오. 이제 만약 포르노그래피가 당신의 민감성을 무디게 했다면 다음 비밀은 아마 더 큰 충격을 줄 것이오. 왜냐하면 디지털 콘텐츠가 당신의 뇌를 장악할 수 있는 반면 고립은 당신의 영혼 전체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오.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공유할 마지막 진실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오. 기술이나 화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남자가 완전히 만져지는 것을 멈춰렀을 때 그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 신전이 단지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봉인되고 버려졌을 때 말이오. 나이 든 남자들이 직면하는 모든 위험 중에서 나의 전우들이여. 테스토스테론 감소보다 더 위험하고 포르노그래피의 환상보다 더 해로우며 어떤 육체적 증상보다 더 파괴적인 것이 있소. 바로 고립이요. 아니, 나는 단지 텅 빈 집에서 혼자 사는 그런 종류의 고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는 더 깊은 종류의 침묵, 즉 내면으로부터의 고립에 대해 말하고 있소. 당신이 더 이상 만져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만지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의 몸과 연결되는 것을 멈추는 그런 종류의 고립말이요. 선택 때문이 아니라 인생길 어디에선가 당신 나이의 남자는 인생의 그 부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마치 낡고 꽉 끼는 노처럼 믿도록 속아갔기 때문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 당신의 몸은 하나의 왕국이요. 그리고 접촉은 그 왕국의 언어요. 그것은 신하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며 왕이 권위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요. 접촉이 사라지면 왕국은 침묵에 잠길 것이요. 그리고 침묵하는 왕국은 서서히 죽어가는 왕국이요. 나는 피터라는 남자를 기억하오. 비범한 비극을 가진 아주 평범한 이름. 그는 76에 은퇴한 엔지니어였소. 예의 바르고 단정한 남자였지. 하지만 그의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공허함이 있었소. 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허함. 그는 1년 넘게 아무에게도 몸이 닿은 적이 없다고 말했소. 포옹 한 번, 위로의 어깨 두드림 한 번, 손 한 번 잡는 일조차 없었다고. 아무것도? 그는 슬픈 표정으로 말하지 않았소. 그는 체념한 채 말했소. 마치 그것이 당연한 사실인 양. 논쟁의 여지 없이 끝난 책의 한 장인 양 말이오. 피터 씨. 그리고 그와 같은 수많은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접촉이 사치가 아니라는 것이오. 그것은 디저트가 아니오. 그것은 숨쉴 공기, 마실 물처럼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요. 인간의 몸은 60쯤 70, 80세에도 그것을 갈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소. 우리의 피부는 단지 껍데기가 아니오. 그것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수백만 개의 신경 수용체를 가진 거대한 감각기관이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신체적 접촉 없이 지내면 우리의 신경계는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하오. 시스템을 폐쇄하기 시작하는 것이오. 우리가 껴안거나 심지어 손을 잡을 때 분비되는 신뢰와 연결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감소하기 시작하오.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황무지에 자라는 잡초처럼 스며들기 시작하오. 혈압이 오르고 수면이 방해받고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뇌가 자기 보호의 한 형태로 감정 및 감각 회로를 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오. 즉, 우리가 만져지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마비되기 시작하오. 단지 육체적으로만 마비되는 것이 아니오. 감정적으로 마비되는 것이오. 우리는 생동감을 잃고 세상에 참여하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을 멈추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관객이 되어버리오. 그리고 비극은 이것이 부드러운 죽음처럼 천천히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이오. 어느 날 당신은 그저 일상의 습관을 건너뛰오. 일주일 후 당신은 거울을 피하기 시작하오. 왜냐하면 그 속의 남자가 너무 낯설고 피곤해 보이기 때문이오. 한 달 후 당신은 쾌감을 주는 어떤 것도 상상하는 것을 멈추오. 당신 내면의 비밀 정원은 단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막화되어 버렸소. 그리고 이것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요. 이 고립은 종종 당신 자신의 침실에서 당신 자신의 고독한 춤에서 시작되어 한 남자가 쾌감뿐만 아니라 현존을 위해 자기 연결을 위해 자기 자신을 만지는 것을 멈출 때 그의 뇌는 그것을 감정적 후퇴의 한 형태로 해석하기 시작하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오. 나는 더 이상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나는 더 이상 느낄 가치가 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후퇴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도어 당신이 자신을 덜 만질수록 덜 느끼게 되고 더 이상 느낄 것이 없다고 더 확신하게 되어 하강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오. 이것을 좀 더 관능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당신의 신전, 당신의 왕의 홀은 의식을 필요로 하오. 하지만 만약 당신, 그 신전의 유일한 사제가 그 의식이 부끄러운 것이라 결정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멈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소? 처음에는 신전은 그저 조용해질 뿐이요. 하지만 이내 먼지가 제단을 덮기 시작할 것이요. 거미줄이 구석구석을 채울 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당신 자신조차도 신전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의식을 행하는 법을 잊어버릴 것이요. 신전은 단지 버려진 것이 아니오. 그것은 바로 그 수호자에 의해 안에서부터 봉인된 것이오. 당신은 스스로를 당신 자신의 가장 신성하고 원초적인 부분으로부터 유배시킨 것이오. 그것이 바로 진짜 대가요. 단지 발기나 희미해진 욕망을 잃는 것이 아니오. 그것은 정체성, 삶의 목적, 감정적 날카로움이 서서히 희미해지는 것이오. 그것은 연결의 조용한 죽음이오. 그리고 이 고립은 과학적으로 우울증, 심장병, 심지어 조기 사망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나이 때문이 아니오. 버림받았기 때문이오.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오. 스스로를 버렸기 때문이오. 자, 이제 분명히 하고 싶소. 이것은 누구를 부끄럽게 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인생은 일어나고 상실은 일어나며 거리는 생기오. 아내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관계가 끝날 수도 있소.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항복이오. 당신이 남은 인생을 당신 자신의 집에서 유령처럼 살기로 받아들이는 것 말이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만지는 행위는 그것이 성적이든 아니든 허영이나 습관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오.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요. 반란의 행위요. 그것은 당신의 몸이 여전히 당신의 것임을 주장하는 것에 관한 것이오. 쇠락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한 당신의 뇌, 심장. 신경계에 이렇게 말하는 것에 관한 것이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중요하다. 나는 아직 느끼고 싶다. 그것은 잊혔던 신전의 촛불 하나를 켜서 어둠과 거미줄을 몰아내는 것이오. 나는 말 그대로 죽음에서 돌아온 남자들을 보았소. 약 때문이 아니라 단지 스스로에게 다시 연결될 허락을 함으로써, 침묵을 깨뜨림으로써, 돌아옴으로써, 접촉함으로써, 너무 일찍 잠들어버린 부분들을 깨움으로써 그들은 간단하게 시작했소. 어쩌면 목욕할 때 몇 분 더 시간을 내어 자신의 몸을 진정으로 느끼는 것일 수도 있소. 스펀지로 피부를 문지르며 신경 말단을 깨우고 물의 따스함을 느끼고 혈관 속을 흐르는 생명을 느끼는 것, 혹은 그들은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고독한 춤을 다시 시작했소. 서둘러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었소. 재발견의 여정이었소. 그들은 속도를 늦췄소. 숨을 쉬었소. 오일을 사용했소. 눈을 감고 내면으로 들어갔소. 그들은 목적지에 도달하려 애쓰지 않았소. 그들은 그저 느끼려 애썼을 뿐이요. 피부 위 오일의 미끄러움을 느끼고 손에서 퍼져나가는 온기를 느끼고 오랫동안 축축했던 장작더미에서 피어오르는 첫 불씨처럼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쾌감의 작은 진동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한 남자가 습관이나 절망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과 존중으로 자신을 만질 때 무언가 변할 것이오. 미세하지만 심오한 변화가 그의 몸은 기억해낼 것이오.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이오. 그리고 그의 불꽃, 그의 남성적인 기질이 다시 깜박이기 시작할 것이오. 그리고 만약 당신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면, 만약 이 말들 속 무언가가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다음에 올 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오. 왜냐하면 이제 당신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7가지 진실을 들었으니 나는 당신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법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오. 단계별로 내가 내 환자들에게 직접 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법으로 당신의 몸을 재프로그래밍하고 민감성을 재건하며 시간과 침묵이 빼앗으려 했던 것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매일의 의식으로 말이오. 결론 황금빛 춤과 왕의 귀환. 만약 당신들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왔다면 나는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들에게 단지 의사로서가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두려움, 후회, 그리고 때로는 조용한 희망을 수십 년간 들어온 한 남자로서 말하고 싶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단지 자기 위안에 관한 것이 아니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것에 관한 것이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당신이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짊어지는지, 그리고 당신의 삶, 성생활, 감정생활, 육체적 생활. 이 세상이 그래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고 기꺼이 믿을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오. 우리는 영혼 없는 춤이 서서히 당신의 몸을 기능장애로 훈련시킬 수 있다는 진실에서 시작했소. 출정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어떻게 전립선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소. 우리는 수치심이라는 조용한 독에 대해 테스토스테론이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방치 때문에도 감소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소. 우리는 발기라는 신성한 신전, 즉 사용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소. 우리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문을 열었소.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을 이해하기 위함이었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위험한 실수, 즉 고립, 연결의 조용한 죽음을 살펴보았소.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당신들이 얻어가길 바라는 것은 간단하오. 당신들은 고장나지 않았소.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난 것이 아니오. 그리고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몸의 모든 시스템은 연결에 반응하고 싶어 하오. 당신의 뇌는 여전히 느끼고 싶어 하고,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열리고 싶어 하며, 당신의 피부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고 싶어 하오. 그리고 그 귀환의 여정은 다른 누구도 필요 없소. 그것은 당신에게서 시작되어, 그것은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되어, 움츠러드는 것을 멈추는 선택, 당신 자신의 몸에서 기분 좋게 느끼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을 멈추는 선택, 나이가 당신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는 거짓말을 믿는 것을 멈추는 선택. 당신은 보이지 않소? 당신은 아직 여기 있소. 그리고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오. 자, 이것이 내가 내 환자들이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오. 약으로도 죄책감으로도 아닌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나는 그들에게 황금의식이라 부르는 간단한 매일의 실천법을 주오. 하루 10분 조용하고 의도적이며 존중하는 시간을 갖고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 어떤 목표도 압박도 없이 단지 접촉, 숨결, 그리고 자각만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은 아침 의식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는 잠자리 습관이 되어 하지만 거의 언제나 그것은 전환점이 되어 왜냐하면 한 남자가 습관이나 절망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자신을 돌볼 때 그의 불꽃은 돌아오기 때문이오. 그리고 아마도 당신들의 불꽃도 그럴 수 있소. 이것은 단지 당신의 성생활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오. 이것은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기,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시작되어